님들, 현 시점 월가에서 준비 중인 미국 대 이란 전쟁 최종장 뭔지 알고 있었어? 지금 시장에 트럼프가 한 달 휴전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반대로 지상군 8,000명까지 늘려서 공습작전과 상륙작전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어. 근데 휴전이랑 상륙작전을 동시에? 원래 협상과 상륙작전, 보통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상식이야. 협상하려면 군대를 빼야 하고 공격하려면 협상을 접어야 하잖아. 근데 지금 트럼프는 한 손에는 휴전 제안서, 다른 손에는 상륙작전 명령서를 쥐고 있어. 이게 대체 무슨 전략일까? 그래서 오늘은 현 시점 기준으로 트럼프의 의도를 파악하고 월가는 이걸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어떤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우리 계좌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전부 뜯어왔으니까 딱 집중해봐.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월가에서는 지금 어떤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지 전부 풀어줄게. 자, 먼저 지금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트럼프가 뭘 원하는지부터 알아야 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한테 이렇게 말했어. 이란의 새 지도부가 매우 중요한 선물을 약속했고 실제로 이행했다. 그 선물은 핵이 아니라 석유가스와 관련된 것이다. 이게 뭔 소리냐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이번 전쟁의 핵심은 핵무기가 아니야. 에너지 패권이야. 바로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원유의 20%, 하루 2천만 배럴이 여기를 통과해. 그런데 지금 이란이 이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거든? 전쟁 개시 이후 해협 통과량이 평소의 30%로 급감했어. 유가가 어떻게 됐냐고? WTI는 개전 전 60달러대에서 한때 128달러까지 치솟았어. 하루 만에 50% 넘게 오른 적도 있어. 이건 1983년 이후 가장 큰 주간 상승폭이야. 지금도 88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브렌트유는 99달러대야. 어제는 협상 소식이 나오면서 잠깐 빠졌다가 다시 올랐어. 시장이 얼마나 불안한지 보여주는 거지. IEA 국제에너지기구는 이번 사태를 뭐라고 규정했냐면 세계 석유 시장 역사상 가장 큰 공급 차질, 역사상 가장 크다고. 잠깐,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과거 사례랑 비교해볼게. 1973년 오일 쇼크 때 유가가 4배 뛰었어.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브렌트 유가 130달러를 찍었고, 근데 이번은 달라.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막힌 건 역사상 처음이야.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때도 부분적인 공격만 있었지 완전 봉쇄는 아니었거든. 그래서 IEA가 역사상 가장 큰 공급 차질이라고 한 거야. 이게 무슨 의미냐면 트럼프 입장에서 이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미국 국내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야. 당장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휘발유 값이 폭등하면 지지율이 떨어지겠지? 그래서 트럼프는 빨리 이 전쟁을 끝내고 싶어.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 그냥 끝내면 안 돼. 이기면서 끝내야 해. 그래서 나온 게 바로 투트랙 전략이야. 한 손에는 휴전 제안서, 다른 손에는 82공 수사단. 이게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일이지. 자, 여기서 초보 투자자들이 많이 헷갈려해. 협상하면서 왜 동시에 지상군을 보내요? 모순 아니에요? 전혀 모순이 아니야. 이게 바로 외교전에서 말하는 강압 외교거든. 부동산 중개인 같은 비유는 뺄게. 팩트만 말하자면 타협안을 던져놓고 그걸 거부할 때 치러야 할 군사적 대가를 극대화해서 상대를 굴복시키는 전술이야. 지금 트럼프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해. 협상하자. 근데 내 조건 안 받으면 하르그섬 점령할 거야. 82공 수사단이 뭐냐고? 낙하산 부대로 불리는 미 육군 최정예 부대야. 전 세계 어디든 18시간 안에 투입될 수 있지. 노르망디 상륙작전, 걸프전, 이라크전 등 미군의 가장 긴박한 순간마다 최선봉에 섰고 2020년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제거 작전 때도 바로 투입됐던 부대야. 지금 이 부대가 대규모 훈련을 전격 취소하고 대기 중이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지휘부는 본거지에 잔류하라는 명령을 받았어. 창끝 부대가 언제든 날아갈 출격 준비를 마쳤다는 뜻이지. 이미 중동으로 이동 중인 해병원 정대 5,000명에 이 82공 수사단 3,000명이 합류하면 이란 작전에 투입 가능한 지상군만 8,000명으로 늘어나. 이 8,000명의 타깃은 명확해. 바로 하르그섬이야. 카르그섬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란 본토에서 28km 떨어진 페르시아만의 작은 섬인데 이란 원유 수출의 90%가 이 섬을 통해 나가. 여기를 미군이 점령하면 이란은 석유를 한 방울도 못 팔고 돈줄이 완전히 끊겨. 이게 트럼프가 쥐고 있는 진짜 협박 카드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군은 이미 하르그섬 비행장을 폭격해서 일부 손상시킨 상태야. 해병대가 먼저 들어가 비행장을 복구하고 교두보를 확보하면 82공 수사단이 들어가 병력을 교대하는 상륙 시나리오까지 검토되고 있어. 이게 현실화되면 유가는 어떻게 될까? 이란이 하르그섬을 잃으면 수출 능력이 마비되면서 하루 330만 배럴의 석유가 시장에서 증발해. 게다가 이란이 보복으로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의 석유 시설을 공격할 수도 있어. JP모건은 이럴 경우 유가가 150달러, 어쩌면 200달러까지 폭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이 극단적인 상황을 지켜보며 월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나리오야. 지금 월가에선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확률을 계산하고 있어. 첫 번째는 협상 성공으로 4월 안에 휴전하는 시나리오. 두 번째는 협상 결렬로 지상군이 투입되는 시나리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두 시나리오에 정확히 각각 50% 확률을 부여했어. 어느 쪽으로 튈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팽팽한 상황이라는 거지. 근데 이 50대 50이라는 숫자가 엄청난 의미가 있어. 불과 열흘 전만 해도 월가에서는 단기전으로 끝날 확률을 70% 이상으로 봤거든. 시티증권은 당장 대규모 위험자산 폭락은 기본 시나리오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
UBS도 분쟁은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었어.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에서도 이달 말까지 전쟁이 끝날 확률이 43%까지 올랐었는데 지금은 다시 20%대로 곤두박질 쳤어. 그러다 지금 상황이 50대 50이 된 거야. 월가가 드디어 최악의 전면전 시나리오를 진지하게 기본값으로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지. 실제로 골드만삭스도 호르무즈 해협의 공급 차질 지속기간 전망을 기존 10일에서 21일로 대폭 상향 조정했어. 사태가 장기전으로 가고 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야.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야. 유라시아 그룹의 분석을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어. 배럴당 100달러는 더 이상 최악의 위험 시나리오가 아니다. 이제 기본 시나리오가 됐다. 4월에 석유 공급이 개선되더라도 이미 바닥난 재고를 채우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유가는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아주 쐐기를 박았거든.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앞서 말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우리 증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먼저 시나리오 1을 보면 4월 내 휴전이 성사되는 경우야. 협상이 타결돼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면 유가는 2분기 평균 배럴당 80달러, 하반기에는 60에서 70달러 선까지 떨어지면서 안정을 찾을 거야. 이렇게 되면 증시에는 엄청난 안도 랠리가 터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 이유는 단순해. 지금 시장에는 전쟁 공포 때문에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물량이 역사상 최대 수준으로 쌓여 있거든. 만약 휴전 소식이 딱 뜨면 어떻게 될까? 주가 하락에 베팅했던 기관과 세력들이 손실을 막기 위해 일제히 주식을 다시 사들여서 포지션을 청산해야만 해. 이 막대한 매수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지면서 주가를 기하급수적으로 끌어올리는 현상. 이걸 바로 쇼 커버링 랠리라고 해. 시타델 증권의 주식 파생 총괄도 이 부분을 정확히 짚었어.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될 경우 매우 강한 반등 랠리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거든. 한마디로 공매도 세력이 다급하게 탈출하면서 쏘아올리는 폭발적인 상승장이 올 수 있다는 뜻이야. 반대로 지상군이 투입되고 전쟁이 장기화되는 시나리오 2가 터지면 어떻게 될까? 유가는 배럴당 120달러를 가볍게 넘어설 수 있어. 바클레이스는 브렌트유 현물 가격이 12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고 JP모건은 더 심각하게 봤어.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봉쇄된 상태로 유지되면 하루 최대 470만 배럴의 원유 공급이 시장에서 그대로 증발한다고 경고했지. 470만 배럴이 얼마냐면 한국이 하루에 쓰는 석유가 약 270만 배럴이야. 한국 전체가 이틀 동안 쓸 기름이 매일매일 사라진다는 거야. 이건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야. 잠잠해지던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다시 기름을 붓는 격이거든. 특히 우리 한국 투자자들이 여기서 가장 긴장해야 해. 한국은 원유 수입의 70에서 80%를 이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고 있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쓰는 기름 10통 중에 7에서 8통이 이 좁은 바닷길을 통해 들어온다는 거야. 그런데 당장 카타르 에너지가 한국을 포함한 4개국의 LNG 장기 계약 불가항력을 선언했어. 불가항력이 뭐냐면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계약대로 가스 못 보내줘도 우리 잘못 아니야 라고 선언하는 거야. 카타르 에너지 CEO가 뭐라고 했냐면 라스라판 가스단지 공격으로 복구에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오늘 당장 기적적으로 전쟁이 끝나더라도 가스 공급이 정상화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는 거야. 공장이 폭격 맞아서 부서졌는데 전쟁 끝났다고 바로 돌아가겠어? 다시 짓고 설비 들여오고 시운전하고 그게 수년이 걸린다는 거지.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 세계 국가들이 공급 절벽 위기에 직면했다고 경고한 게 바로 이 때문이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인 한국은 유가가 오르면 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외국인 자본이 이탈하는 최악의 사이클을 타게 돼. 이게 무슨 흐름이냐면 기름값 오른다. 기름 사느라 달러가 빠져나간다. 달러가 귀해진다.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화 자산 들고 있으면 손해내 하고 빠져나간다. 주식시장 하락. 이 연쇄 반응이 터지는 거야. 실제로 지금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문턱까지 치솟은 게 그 명백한 징후야. 미국 경제지표에도 이미 이 충격이 나타나고 있어. S&P 글로벌이 발표한 3월 미국 PMI를 보면 평균 판매 가격이 2022년 8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어. PMI가 뭐냐면 기업들한테 요즘 경기 어때요? 하고 물어보는 설문조사야. 여기서 물건 파는 가격이 얼마나 올랐냐고 물어봤더니 2022년 8월 이후로 가장 많이 올랐다고 답한 거지. 물가는 오르는데 서비스업 지수는 11개월 만에 최저치로 둔화됐어. 서비스업이 뭐냐면 식당, 호텔, 미용실 같은 거야. 사람들이 돈 쓰는 데가 줄었다는 뜻이지. 물가는 올라서 지갑은 얇아지는데 경기는 안 좋아서 돈 벌기는 어려워. 이러니까 채권 시장도 발작을 일으키는 거야. 채권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나라한테 돈 빌려주는 거야. 미국 정부님, 제가 100만원 빌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자 붙여서 갚아주세요. 어제 미국 2년물 국채 입찰 응찰률이 2024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어. 한마디로 투자자들이 미국 정부한테 돈 안 빌려주겠다는 거야. 왜냐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르면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리거나 오히려 더 올려야 할 수도 있거든. 금리가 오르면 기존에 낮은 이자로 빌려준 채권은 손해야. 새로 나오는 채권이 이자를 더 주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채 샀다간 꼼짝없이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 결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4%까지 치솟았고 2년물은 하루 만에 10bp 넘게 뛰면서 3.94%에 거래됐어. 10bp가 뭐냐면 0.1%포인트야. 금리가 하루 만에 0.1%나 뛴 건 엄청 큰 움직임이야.
블룸버그는 뭐라고 경고했냐면 전쟁 비용 2천억 달러 예산 증액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 국채 입찰까지 부진하면 금리 상승폭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여기에 S&P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쐐기를 박는 발언을 했어. 지표상 미국 성장률은 연 1%에 그치는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로 가속화될 가능성이 생겼다. 쉽게 말해서 경기는 바닥을 기는데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 이 끔찍한 상황. 이게 바로 투자자들이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단어 스태그플레이션이야. 이건 경기 침체의 스태그와 인플레이션의 플레이션을 합친 말인데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야.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미국이 정확히 이 상황을 겪었어. 그때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 무려 10년 동안이나 박스권에 갇혀서 횡보했어. 물가 급등으로 화폐 가치와 실질 구매력은 계속 떨어지는데 내 자산인 주식은 전혀 오르지 않는 고통스러운 구간을 지나온 거야. 지금 월가 큰손들이 이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를 매우 진지하게 우려하기 시작했어.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핌코의 티파니 와일딩은 현재 상황을 이렇게 분석했어. 이번 사태가 단기적인 혼란에 그친다면 완만한 글로벌 성장을 기대할 수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훨씬 더 중대한 과제들을 야기하며 글로벌 경기 침체 위험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 다른 기관들은 투자자들이 한눈으로는 소셜미디어를, 다른 한눈으로는 쏟아지는 뉴스 헤드라인을 쫓으며 극도의 불안 속에서 주식시장의 안정을 찾으려 애쓰고 있다고 말이야. 지금 시장 전반에 팽배한 공포와 불안감이 어느 정도인지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지.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진짜 집중해서 봐야 할 신호는 뭘까? 딱 3가지만 기억해. 첫 번째,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재개 여부야. 이란이 어제 국제해사기구에 공식 서한을 보냈어. 비적대적인 선박은 이란 당국과 협의하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거든. 이전까지는 무조건 다 막겠다던 강경한 입장에서 조건부 개방으로 톤이 완전히 바뀐 엄청난 신호야. 실제로 중국이나 파키스탄 선박이 아무 피해 없이 해협을 빠져나갔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역시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석유 공급 유지를 위해 이란 배들이 해협을 빠져나가는 걸 용인하고 있다고 밝혔지. 이건 양측이 물밑에서 이미 타협점을 찾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야. 두 번째, 82공 수사단의 실제 투입 여부야. 파병 명령은 떨어졌지만 아직 미군이 실제로 이란 땅을 밟은 건 아니야. 부대 이동 명령이 내려진 것과 실제 지상군이 투입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거든. 만약 미 해병대가 이란의 자금줄인 하르그 섬에 상륙해버리면 그때는 최악의 전면전 시나리오로 확정되는 거야. 역으로 말하면 그 전까지는 아직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뜻이지. 세 번째, 트럼프의 발언 톤 변화야. 트럼프는 어제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다. 이란이 핵무기 포기에 동의했다. 심지어 사실상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라고까지 선언했어. 이건 명백하게 출구 전략을 짜고 있다는 신호야. 우리가 완벽하게 이겼으니 이제 자비롭게 협상해주겠다는 명분을 만들고 있는 거지. 당장 다가오는 국내 선거와 지지율을 생각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을 거거든. 근데 여기서 시장이 놓치고 있는 진짜 반전이 하나 있어. 이란이 당장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고 해도 상황이 단번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아. 왜냐하면 이란이 내건 3가지 핵심 조건이 있거든. 첫째, 모든 경제 제재 해제. 둘째, 향후 불가침 보장. 셋째,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 배상. 이란 전 혁명수비대 사령관은 미국이 이 3가지를 모두 수용할 때까지 전쟁은 계속된다고 아예 못을 박았어. 미국이 이걸 다 받아들일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특히 3번째 전쟁 피해 배상은 미국 입장에서 책이나 패전을 인정하는 꼴이거든. 트럼프가 이걸 수용할 리가 없지.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이란의 동결 자산을 반환하고 이란은 그걸 내부적으로 배상금이라고 포장하는 식의 우회적인 타협안이 거론되고는 있어.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협상이 아주 매끄럽게 풀렸을 때의 희망사항이야. 그리고 이스라엘 움직임도 보면 좋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의 협상 진행과 무관하게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의사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어. 트럼프가 아무리 휴전을 밀어붙여도 이스라엘이 이란을 계속 폭격하면 이란 역시 보복을 멈출 수 없게 돼. 그래서 글로벌 컨설팅사인 데커리 그룹도 이렇게 경고한 거야.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장악하거나 이란이 스스로 무릎 꿇고 협상에 나서지 않는 이상 지금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낙관론은 완전히 잘못됐다. 자, 그럼 이렇게 극도로 팽팽한 상황에서 투자자인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사실 이거에 대한 월가의 답은 뚜렷한데 펀드 스트렛의 톰 리 설립자는 시장의 바닥은 악재 속에서 만들어진다. 리스크 회피를 줄이고 있다며 지금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고 있어. 좀 더 보수적인 입장을 보면 휴전과 긴장 고조가 반복되고 있으니 진입하려면 반드시 소액으로 분할해서 들어가라고 조언했어. 그리고 영화 빅쇼트의 실제 모델 중 한 명인 스티브 아이스먼은 아예 이 전쟁은 무시해라. 2달 뒤면 원래 수준으로 돌아갈 테니 지금의 하락은 장기적 매수 기회다라고 단언했지. 바클레이스도 S&P 500 연말 목표치를 기존 7,400에서 7,650으로 오히려 상향 조정했어. 전쟁 중인데 목표치를 올린 이유는 명확해. 미국의 명목 성장률이 여전히 강하고 무엇보다 인공지능이라는 강력한 구조적 성장 엔진이 버티고 있다는 거지. 전쟁 리스크만 해소되면 AI가 다시 시장을 끌어올릴 거란 계산이야. 즉, 장기적인 우상향은 살아있으니 단기 변동성을 인지하고 분할로 천천히 들어가라는 거 꼭 잊지 말고. 정리할게.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협상 테이블과 군사작전이 동시에 돌아가는 아주 복잡한 최종장에 진입했어. 한 손에는 15개 조항의 합의안을,
다른 한 손에는 82공 수사단을 쥐고 있는 게 바로 트럼프의 투트랙 전략이야. 이제 곧 끝난다는 무조건적인 낙관론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15개 조항 합의안, 이란이 국제해사기구에 보낸 조건부 해협 개방 서한, 그리고 이란이 선물을 줬다는 트럼프의 발언은 분명 긍정적인 협상 신호야. 하지만 82공 수사단 파병 명령과 하르그섬 상륙 검토,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공습은 전쟁이 전면전으로 격화될 수 있다는 명백한 반대 신호지. 월가에서도 이 상황을 정확히 50대 50으로 보고 있어. 그래서 투자자인 우리도 양쪽 시나리오에 모두 대비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말고, 오늘 이야기 진짜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꼭 눌러주고, 궁금한 종목이나 궁금한 경제 뉴스 있으면 댓글로 알려줘. 내가 또 밤새서 이런 도움되는 리포트 뒤지고 팩트 체크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 이렇게 경제사냥꾼 구독자들에게 도움되는 진짜 정보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 전부 다 알려줄 거니까 경제사냥꾼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고 우리 진짜 다 같이 부자 되자.